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 들숨 날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숨할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날숨할 때는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건데 이래야 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쁜 건 좀 내보내는 거죠. 그러게요. 뭐 주식시장으로 또 생각을 해보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주식도 상승과 하락이 있잖아요. 뭐 하락할 때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상승할 때 마음이 좋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어가야 될 때는 물론 쉬어가야 되는 건데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계속 상승을 하다가 한번 쉬어갈 때도 예전처럼 막 급락하거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이 버텨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연말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 대응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종목 전략들 오늘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예,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키워드들도 많이 띄고 저희가 유통주 얘기도 자주 했었는데 유통주에 대한 상승세, 급등 흐름 관련한 투자 의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삼성전자가 장중에 신고가 기록하면서 액면 분할 이전까지 갔더라고요. 예,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간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 자, 큰 글씨 중에서는 어떤 키워드부터 먼저 볼까요? 버티고 버텨라. 예. 이거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그래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 5거래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물론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당연히 있을 테고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전처럼 막 그렇게 급락을 한다기보다 그래도 오늘장에서도 하락하는 시간보다 상승하는 시간이 현재까지는 더 많죠.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이제 2200 언제 갈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여전히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이 미중 무역 협상 때문이겠죠. 여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시장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잠깐 했으니 이제 종목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네. 겨울잠 자는 곰처럼이라는 생각이 절로 날 종목이 있더라고요. 예. 원익 IPS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자체는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익 IPS. 그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에 8%대 급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적자를 낸 이후에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공급 감소 영향도 있겠지만 겨울잠을 위해서 마치 체력을 비축하는 곰처럼 내년을 위해서 성장에 대한 비용을 아낌없이 지출했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도 부진했던 3분기 실적보다 2020년 사상 최대 실적에 해가 될 것이라면서 미리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QD OLED용으로 장비 4개를 만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수주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요. 매출도 그로 인해서 성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상승 사이클 진입이 이 원익 IPS 장비 업체로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선이 벌써 내년으로 옮겨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8% 급락을 좀 만회하면서 3.32%까지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저점을 기회로 한번 매수를 담아봐야 되는 시점인지 연구해보고 싶어서 원익 IPS 골라와봤습니다. 원익 IPS 봤고요. 꿈의 기술, 이거 어떤 종목의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한번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한국전력하고 LS전선이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 송전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LS전선 아시아가 오늘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꿈의 기술이라고 하는 초전도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주가 흐름 자체가 오늘장에서 변동성이 좀 큽니다. 변동성 자체가 거의
꿈 아니야라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LS전선 네. 아시아가 오늘 장 시작과 함께 상한가 기록했거든요. 30%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또 4%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5%, 6%대도 계속 지속이 되다가 지금은 더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변동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오늘 막 이렇게 갭상승하면서 점프하다 보니까 차트로 분석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지 전문가에게 잠시 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건 뭐 긍정적인 좋은 쪽이네요. 내용이잖아요. 예. 네, 어떤 기업이냐면요. 여러분들 KG 이니시스가 되겠습니다. 3분기도 호실적이었는데 4분기도 이어서 호실적을 낼 것으로 벌써부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리뷰부터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는데요. 네이버 같은 대형 고객사가 이탈을 하면서 혹시나 지장이 가지 않을까 시장의 한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중소형 가맹점과 해외 가맹점 거래액을 증가시키면서 방어를 한 거죠. 게다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업계 최초로 2조 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전자결제 시장이 성숙에 진입해 있다는 점도 호재로 안아가면서 4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전망되네요. KG 이니시스 기대감 한 몸에 받으면서 2.41%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비중을 더 실어봐도 될 종목일까요? KG 이니시스까지 4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유 DHP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유입니다. KG 이니시스가 4분기 호실적 전망되는 등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까지 알려주세요. 네, 뭐 사상 최대 거래액 달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도 좀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 변동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고 특히나 이제 연말 연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업황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뭐 주가 상승 더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장세 자체 또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각 섹터 업종의 이제 대표하는 종목들의 흐름은 특히나 이제 어떤 성수기에 진입하는 뭐 그런 종목 같으면은 좀 이제 보유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뭐 탄력을 받으면은 좀 약간 탄력 있게 오버슈팅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제 KG 이니시스 사실 뭐 지금 정도에서 이번 달 뭐 중하순 정도까지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매수를 해서 뭐 연말 연초에서 뭐 상승이 가파라지면은 뭐 한번 뭐 차익을 챙겨준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뭐 11월 달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뭐 적절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기로 어떤 뭐 큰 시세를 바라는 것보다는 11월 중하순께까지는 매수 관점 그리고 12월 말 1월까지 한번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을 때 이제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크게 무리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그래도 투자 의견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왔어요.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LS전선 아시아인데 오늘장 안에서만 보면 변동성이 커서 좀 망설여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어떤 세계 최초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래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같이 이제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뭐, 고가 대비는 쫙 밀리는 그런 흐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전장에 매수 들어왔으면 뭐 손실일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이 종목은 뭐 거래량 증가하는 것이 좀 관건이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이 종목이 그냥 뭐 실적도 뭐 그저 그렇고, 뭐 역성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떤 뭐 테마성 재료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좀 대책이 필요한데,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베트남 기업으로서 성장성이 충분히 발휘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오늘 비록 윗골이 달면서 뭐
그 고가 대비는 많이 밀렸다고는 합니다만은 길게 중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거래 증가는 뭐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LS전선 아시아는 그 신규 진입은 조금 약간 오늘 하셨다면은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거래 부진에서 지금 탈피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주가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베트남 쪽에 전략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또한 우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재료는 뭐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한 뭐 못해도 반기 한 6개월 정도는 들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 실어주셨고요. 원익 I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에 하락하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분기부터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데 턴어라운드 기대감 가지고 저점 매수해보면 어떨까요? 가능하려 봅니다. 뭐 오늘 이제 오전장 처음부터 개파락이 나와가지고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나왔다. 좀 회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사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딱 최저점을 잡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매수하는 물량을 한 번에 그리고 최저점에 잡기를 원하시죠. 근데 사실 그거는 힘들어요. 그러면 원익 IP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어떤 낸드 시장에 집중 투자가 예상되는 그래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를 보면서 이제 오늘 같은 조정 충격이 났을 때 푸달로 매수 접근한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그 만약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면은 오늘 빠져서 그렇지 꾸준하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 실적 전망이 좋지 못한 종목들은 계속 뭐 우하향하면서 이제 빠지겠죠. 중간중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년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 회사의 주가를 최근에 이제 끌어올렸고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내년도의 어떤 뭐 주가 흐름 또한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오고 오늘과 같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원익 IPS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도 한 가지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EM넷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광고, 특히 이제 유튜브 광고, 이 유튜브 광고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누적 취급액으로는 온라인 광고 국내 1위 광고 대행사로서 그 최근에 이제 유튜버 채널이 그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구독자 수도 굉장히 뭐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 단가를 좀 올리고 있고 그래서 EM넷 쪽에서는 영업 환경이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뭐 EM넷의 주가는 지금 현재는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보면은 계속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마디마디 구간별로 뭐 불쑥불쑥 급하게 상승했다가 뭐 조정 주고 이런 흐름을 자주 보여주고 최근 들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들쑥날쑥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거래량 증가하면 결국 시중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시중에 관심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닌데 이 관심이 어떤 그 실적 성장, 우호적인 어떤 시장 환경에 따라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오늘 같은 조정이 나온 다음 조정 뭐 며칠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방송을 제가 이제 오늘 첫 소개시켜 드린 종목이니까 오늘 매수해서 뭐 하루 이틀 더 밀린다 하더라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 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대행사 EM넷 유튜브 광고도 하고 있군요. 지금 가격대 부근부터 시작해서 목표 주가 4,000원까지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